매일 새벽 5시에 찾아오는 수직남 코인 과외 시간입니다. 마이클 셀러가 5월까지 비트코인이 100K에 도달한다고 예견했습니다. 그 근거로 글로벌 M2 통화량의 극적인 증가를 꼽았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구간이 현재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통화량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유동성은 이미 미친 듯한 증가로 역대 고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M2 통화량을 따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답지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 한번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할런지 다른 여러 데이터들도 살펴보러 가보시죠. 단기적인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83K 지점에서 아슬아슬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점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밑으로는 매물대가 없어서 70K 초반인 정고점 69K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행히도 차트적으로는 폴링 웨지 형태를 그려주면서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승하게 되면 1차 타겟은 매물대 85K 그리고 90K와 최종 97K가 있습니다. 비트야, 이제는 가야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반감기를 기준으로 각 사이클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이번 사이클 2025년도의 사이클이 초입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과거 사이클은 모두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직 사이클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250K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입니다. 먹같은 이더리움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바이빗 해킹 사건 이후 완전 수직으로 하락한 이더리움입니다. 프랙탈 관점에서 보면 2020년도 코로나 사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고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로 뒤흔드는데 사실 이유야 다르지만 뒤흔드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코로나 때가 기회였는데 과연 지금도 기회일지 한번 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시는 차트처럼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필요합니다. 아돌스 사토시 차트입니다. 사실 이 차트가 우리의 심리를 가장 대변해주는 차트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 상태입니다. 이 바닥 상태에서 이제 시즌 종료니까 털고 나가냐, 아니면 이러한 바닥에서 이제 춥춥할 시간인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할 때인지는 한번 두고 볼 때입니다.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 소식입니다. 바네크에서 아발란체 ETF 출시를 위한 S-1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에 이어 아발란체까지 빠르게 ETF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알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ETF가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처럼 가격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의 30%가 넘는 하락을 보고 나니 미국 ETF가 들어왔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팔면 그대로 가격이 꼬꾸라집니다. 다만 하락할 때야 코로나, 트럼프 관세 전쟁처럼 거시경제가 박살이 나면 미국 주식이고 나스닥이고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땐 이러한 미국 ETF가 알트코인 불장의 완전한 기폭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와닿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사실 정답지가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소식에 따르면 알트코인 ETF의 승인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라이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경우 90%이며 리플과 솔라나는 그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 SEC 게리 겐슬러도 나간 마당에 왜 리플이 ETF 승인이 이렇게 미뤄지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블랙록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가 SEC에 이더리움과 리플을 비교하면서 둘 다 증권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더리움도 분명히 ICO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리플과 다르지 않았는데 왜 리플은 소송을 당했고 이더리움은 소송을 당하지 않았는지 SEC에 물었다고 합니다. 리플이 결국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벌금을 더 줄여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기관의 XRP 판매를 제한하는 영구 가처분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전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원 판결이 반은 증권이고 반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약간 애매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리플은 지금 아예 이 판결 자체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에 알트코인이 미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려면 라이트코인하고 도지코인 ETF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리플이 그때까지 준비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ETF는 승인됐는데 리플 ETF만 승인이 안 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SEC에서 승인을 내주게 되면 주요 알트코인들을 한 번에 다 승인을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리플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좋게 보면 5월 이후 한 번 더 큰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5월 이후 한 번 더 숨 고르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지가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지가 좀 좋은 면도 있긴 한데 노골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매거진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은 페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다들 관심이 없는데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75%로 점치고 있습니다. 정답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은 100%임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2014년, 2018년, 2021년, 2023년 모두 동일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사야 할 때입니다. 그 근거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카 법안으로 인한 유럽 퇴출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USDT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 60일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테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증가는 크립토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 MMF 자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석유 회사가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 간 결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 사이클에서 오태민 작가님이 언젠가는 국가 간 기업 간 거래에 코인이 쓰일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인 투자를 지금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크립토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은 암호화폐로 급여를 수령받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제 카카오뱅크 카드에 새긴 문구입니다. 더 리치, 더 리벌티. 제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통한 시간의 자유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실 멤버십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에게 매일 카카오톡으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관점, 글로벌 경제 지표, 그리고 제 모든 PDF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과외 받으셔서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